영상에서는 내가 너무 영어의 기초가 완전히 없어, 수업도 따라갈 수 없고, 그래서 토익 점수를 올리고 싶거나 본격적인 어떤 영어 스펙이 필요한데 학원에 등록하기조차 두려운 정말 영어 초보의 학습자들이 2주 만에 초고의 효율로 영어의 기초를 진짜 만들 수 있는 방법 공유할게요. 지금 바로. 이 프로그램은 어떤 기관에서, 특정 기관에서 그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기 전에 특정 레벨의 학습자, 즉 못 따라올 것 같은 학습자들을 모아서 프랩 형식으로 따로 구성을 했었던 프로그램을 이제 독학용으로 한번 재구성을 해본 건데요. 굉장히 좋을 거예요. 효과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는 악기 연주랑 똑같잖아요. 누가 나한테 피아노 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막 한다고 나한테 아무리 말해봤자 내가 그걸 실제로 연습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이 방법은 읽고 쓰고 듣고 단어까지 내 스스로 하는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림으로써 정말 효율이 엄청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먼저 우리가 2주 동안, 주말은 뺐어요. 총 열흘이죠. 이 총 열흘 동안 주된 학습 목표는 첫 번째, 그라마, 문법 인지, 그리고 두 번째, 그거에 맞춘 해석, 세 번째, 내가 진짜 학습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영작, 그리고 단어, 이 네 가지를 톱니바퀴처럼 굴릴 거예요. 여기서 교재는 무엇을 고르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재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교재를 모르겠다, 어떤 교재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제가 다른 영상에 교재를 실제로 어떻게 고르는지, 교재를 고르는 영상을 따로 올렸으니까 시청해주시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방법은 의외로 생각보다 간단해요. 이 열흘 동안 우리는 총 10개의 문법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10개의 문법 단위의 특징은 부정대명사, 지시대명사, 형용사, 수량형용사와 같이 중요하지만 그 품사 자체의 의미를 더 세밀하게 해주는 문법이 아니고 문장 전체의 틀을 잡을 수 있는 서브젝트 10가지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말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10개의 서브젝트들을 하루에 하나씩 선택을 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영작하고 그거에 딸린 단어를 외우고를 열흘 동안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데일리 플랜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 교재를 준비했으면 하나 더 준비하실 게 있어요. 바로 노트예요. 노트. 이 노트도 그냥 내 거 내가 아무거나 준비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이 노트에다가 근데 단어도 외우고 해석도 하고 영작도 할 거기 때문에 좀 두께가 있는 걸로 준비를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오늘 무엇을 공부할지 서브젝트를 체크를 했으면 그 해당하는 페이지들을 쭉 넘겨봐요. 오늘 학습할 교재를. 그리고 거기에서 단어를 찾습니다. 단어를 프리뷰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이 레벨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단어의 베이스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찾으면 하기 싫고, 하기 싫잖아요. 자꾸 늘어지고 그 흐름이 끊기고 하니까 이 프리뷰를 그냥 무작정 하세요. 막 펴서 내가 모를 것 같은 단어 다 표시를 한 다음에 딱 리스트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노트에 리스트업을 해주시고 그거를 외우지 마시고 옆에다 펴놓고 나올 때마다 찾아보세요. 네, 나올 때마다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단어 프리뷰를 했으면 이제 다음으로 본격적인 학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교재의 첫 번째 서브젝트를 펴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서브젝트 10개들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순서도 그거대로 하면 좋아요. 이 숙지된 첫 번째 서브젝트로 첫 번째 데일리 플랜을 시작해요. 그래서 그 서브젝트에 관한 설명을 읽어요. 책에 나온 걸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같은 경우에는 아마 4-5문제 그 확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4-5문제를 풉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먼저 이 문법을 완전히 내가 이거를 마스터하겠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내가 다 맞겠다 이 의미도 아니에요. 문제를 맞던지 틀리던지 상관없고 문법을 완벽하게 이해 못해도 정말 괜찮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투부정사 같은 예를 들자면 뭐 명사는 뭐뭐 하는 것, 그리고 명사 자리 들어가고 부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혹은 뭐뭐 하기 때문에 감정이유로 쓰는 거다. 이 정도만 인지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학습이 끝났어요. 학습이 끝났으면 이제 훈련으로 들어가야죠. 훈련. 이 훈련이 바로 해석 쓰기예요. 이 해석은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 있잖아요. 그 기초 학습을 하고 개념 학습을 하고 그 문제를 푸는 그 4-5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인텐시브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석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해요. 실력이 올라갈수록 이 해석 방법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제가 이제 할 말이 많은데 그냥 딱 줄일게요. 끊어쓰기 5, 끊어쓰기 5, 직역 5. 일단 저는 평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의 시행착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의 실력 상승의 데이터를 봤을 때 직역 O, 끊어쓰기 X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끊어쓰기 O, 직역 X. 그럼 끊어쓰기가 무엇이냐? 끊어쓰기가 바로 이 지금 이 해커스 리딩에서 잘 나와 있는데 이게 끊어쓰기예요. Mr. White worked so much. 누가 근무했다, 너무 많이, 그는 요구했다, 이렇게 이거 끊어쓰는 것. 이게 끊어쓰기고요. 그렇다면 끊어쓰기랑 직역이랑 같은 말 아닌가요? 다른 말이에요. 이 해설지에서 보면 끊어쓰기는 돼 있으나 의역이 돼 있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The prevention of accidents should take priority in the workplace. 라는 문장인데 사고 예방은 should take, 여기를 여겨져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기는 이건 의역이에요. 직역이 아니고 의역이에요. 여기서 직역을 하면 왜 의역했는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는 사물을 능동 주어로 취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표지판에 이렇게 뭐가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표지판에 이러이러한 것이 쓰여 있다 라는 표현을 쓰죠. 쓰여 있다. 이 사물절을 피동으로 받았는데 또 이 피동이나 수동 자체를 선호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래서 이제 상반되는 예를 들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쓰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어에서는 the sign says 이렇게 표현해요. sign says. 표지판이 말하네, 뭐 stop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이 문장을 직역을 하자면 사고 예방은 여겨져야 한다가 아니고 차지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이렇게 가야죠. 이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직역을 함으로써 내가 논리적으로 머릿속에 영어는 사물주어를 취하고 사물주어도 능동의 동사를 취할 수 있구나를 논리적으로는 정리할 수는 없지만 그 표현 자체에 익숙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직역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끊어쓰기 O, 직역 O. 네, 이렇게 내가 풀었던 예문들의 인텐시브한 각 서브젝트마다 4-5문장 정도의 해석이 끝났으면 당연히 그 뒤에 해설지를 보고 맞춰봐야겠죠. 내가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여기에서 포인트도 직역에 의거하여 나의 해석물을 커렉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사실 포인트예요. 본인이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죠. 자, 이렇게 해석까지 끝냈으면 내가 정말 이 부분을, 이 단위를, 이 서브젝트를 정말 익히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역방향은 바로 영작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했었던 그 페이지 있잖아요. 그 교재 있잖아요. 그 교재 부분에 답안지를 보세요. 이 답안지를 보면 내가 아까 풀었던 혹은 읽었던 예문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 예문 중에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문장 2문장 정도를 영작을 해봅니다. 답안지를 보면서 한국말이 있으니까 그거를 영어로 반대로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또 셀프 커렉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셀프 커렉션이 끝났으면 이제 거의 다 한 거예요. 아마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까지 했으면 그냥 좀 쉬세요. 공부를 많이 한 느낌이고 정말 머리 아플 거예요. 네, 그래서 쉬시고 이제 마지막 무엇을 하냐? 아까 맨 처음에 단어 프리뷰를 했으면 단어 리뷰를 할 거예요. 프리뷰한 단어 플러스 내가 또 중간에 찾아본 단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또 완전히 리스트업을 해서 쭉 습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단어 습득에도 단계가 있어요. 이 스텝을 제대로 밟아야지 내가 단어를 끝까지 외울 수 있어요. 이 며칠 외우다가 마는 게 아니고 끝까지 외울 수 있어요. 이 단어를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토익 독학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설정해야 될 4가지에 포함을 해놓았으니 꼭 시청을 하셔서 단어를 학습하시길 바래요. 네, 이렇게 5단계로 내가 2주 동안 영어의 기초를 무조건 쌓을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본격적으로 돈을 쓰기 전에 혹은 돈을 안 써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단계를 지나면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깨달아서 아마 학원에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 5단계를 알아봤는데 아까 그 교재에 대해서 마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지금 이 집에 있는 뭔가 추천을 하려고 산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이 순간 가지고 있는 이 3권의 교재로 한번 교재 선택을 해볼게요. 네, 교재 선택 영상은 따로 봐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하다가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모두 환영입니다. 그럼 또 만나요. 바이바이.